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7단원 여러가지 방정식 유형 14 123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유형 14 이렇게 합곱이 나와 있을 때, 합과 곱이 나와 있을 때는 얘 x 플러스 y와 x하고 y를 우리는 알파랑 베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잘 알고 계시죠?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곱 이퀄 0. 그래서 이 x와 y를 알파나 베타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231번 특히 이제 이런 식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름은 대칭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31번을 보면 이 x와 y를 뒤바꿔도 식은 똑같죠. y 더하기 x가 2라고 해도 괜찮고 yx 이퀄 마이너스 8이라고 해도 문제가 변하지 않는 식. 이 식은 뭐라고 그래?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참고하셔서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1231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x와 y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8이라고 그래. 그러면 y는 뭐 2 마이너스 x 대입해서 x 공하고 그러지 마시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야.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t 플러스 xy 이퀄 0. 얘가 근을 x하고 y로 가는 거야.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따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t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t는 뭐가 돼?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이제 근과 계수와 관계로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때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4면 y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면 y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근의 차는 몇이 나오니 어떤 걸 빼도 6이 나오는구나. 절대값이. 보기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1231번으로 갈게.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이렇게 보니 아까 같으면 1231번 같으면 y는 2-x 뭐 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구해도 되잖아. 두 번째 식에. 그런데 1232번 문제 같으면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때는 합을 뭐 이렇게 x 플러스 y를 a라 놓고 x, y를 b라 놓고 식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특히 이 두 번째 식은 2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xy니까 이걸 참고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의 식에 x 플러스 y 이걸 1번식이라 할게. 1번식도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잠깐요. 성격인가 봐. 이런 것도 좀 선생님 글씨를 꽤 잘 쓰는 편 못 돼서 조금 이제 잘 정돈해서 써야 문제 풀기도 좋고 해서. 자, 우선은 이제 2번식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식을 우리가 바꿔서 2a 마이너스 3b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연립방정식에서 a, b의 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1번식에다 2를 곱할게. 1번식과 2번식을 이제 선생님이 치환해서 1번식에다 2를 곱해서 바로 밑에다 쓸게. 2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두 식을 간단히 빼죠. 그러면 빼니까 마이너스 b가 내려오고 마이너스 6이 되네. 그 b가 몇이 되냐면 6. b가 6이에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쪽 부분은 조금 줄여서 왼쪽에다 조금 갖다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알게 된 게 x와 y의 합은 마이너스 7이고 x와 y의 곱은 잠깐만요. 맞는지 확인 좀 해보고 2를 곱했죠. 그래서 2를 곱했었고 뺐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빼면 마이너스 6 b가 6이 됐고 b가 6이 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으로 넘어가면 a가 잘못 계산이 됐지? a가 5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a가 5가 됩니다. 따라서 a가 5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식은 이렇게 작성이 됐겠네. 요걸 한번 갖다 놓고 볼게. x 플러스 y는 5가 됐고 x, y는 6이 된 거죠. 그러면 얘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이퀄 0 이렇게. 그러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이 되네. t는 2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x가 2면 y는 3이라고.
그 다음에 x가 3이면 y는 2라고. 그래서 항상 얘 또는 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33번 볼게요. x제곱과 y제곱은 25라고 그랬고 xy곱은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1번식을 좀 정리를 하고 2번식은 벌써 곱이 나와 있네. 그럼 1번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얘가 25라고 그랬고요. 이거 뭐 치환하지 말고 바로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4가 되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따라서 합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합은 끝났으니까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12인 경우와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마이너스 12인 경우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풀어 버리시면 되겠네. 버리시면. 자, 그럼 이제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 식이 작성이 되고 4, 3, 10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t가 이제 4 또는 마이너스 3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때 x의 값이 4면 y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4가 되는 거의 경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한번 풀어보고, 이전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2 이퀄 0. 아침이란 목이 조금 잠겨요. 지금 선생님한테는 꽤 아침에 속하거든요. 자, 이퀄 0 t 마이너스 4 또는 t가 3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을, 아니 목소리가 좀 걸걸해져서 미안해서 변명차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의 최대는 같이 보실까요? x 마이너스 y의 최대는 7이 나오겠고요. 어느 걸 풀어봐도, 그지? 그래서 x 마이너스 y의 최대는 7이 되네요. 최소는 마이너스 7인 것 같지? 마이너스 4 빼기 2니까 그렇죠. 뭐 이 경우의 케이스로 보면 마이너스 7이 최소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최대하고 최소 구했는데 최대값만 물어봤으니까 뭐 7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1234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합곱이 바로 나와 있지 않고 합곱을 우리가 구해놓고 합과 곱을 구해놓고 문제를 봐야 되는 문제가 나왔네. 자, 그러면 1번의 경우는 뭐 좀 이따 정리하면 될 것 같고 2번도 여기 보니까 xy에 x 플러스 y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88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 플러스 y를 a라고 할게. 선생님은 x 곱하기 y를 b라고 하면 1번식은 뭐 순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b하고 a 더해서 71이 됐다는 얘기고, 이쪽은 b하고 a 곱해서 880이 됐다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a와 b의 합곱이 나와 있는 거죠. 이걸로 또 한번 식을 써볼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71t 플러스 88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자, 880에서 71이 나와야 되니까 880은 88 곱하기 10일 거고요. 숫자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네요. 이걸로는 안 되지, 그지? 그러면 4 바깥으로 빼서 22가 있고 2 곱하기 5가 있고 8 곱하기 11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되네요. 뭐 더 이상은 감을 잡아야 되는데 10이라고 5 곱하면 55죠. 8하고 2 곱하면 16 더하면 71 됐다. 55하고 16 곱한 값이다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곱하면 되겠어. 그래서 55하고 16으로 됐으니까
t 마이너스 55, t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런 얘기죠. t가 55 또는 16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AB가 지금 55나 16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55면 x 곱하기 y가 16이라는 얘기고, x 플러스 y가 16이면 x 곱하기 y가 55라고 얘기한 거죠. 자연수 x, y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에 더해서 55인데 곱하면 16이 되는 숫자가 자연수가 나올 수 있나? 잠깐만. 이건 자연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죠? 없죠 뭐. 더해서 55인데 곱하면 16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네. 이것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을 또 t라 쓰면 좀 그러니까 라지 x라 쓸게.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6 라지 x 플러스 55가 얘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럼 인수분해 되네요. x 마이너스 5하고 라지 x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라지 x가 5 또는 11이 나온 거야. 그럼 우리는 해를 쓸 수 있지. 왜? 스몰 x가 5면 스몰 y가 11이 될 것이고, 스몰 x가 11이면 스몰 y가 5가 된다라고 얘기해 줬었죠. 그러면 합은 당연히 16이 되겠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구나. 그냥 한만 물어봤으면 요거 보고 답을 써도 됐을걸. 그지? 123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35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1235번. 분수식이 좀 나와서 요건 또 뭘까? 한번 식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 xy가 10이라고 그랬고 요 식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2번 식은요. xy분의 x 플러스 y가 지금 10분의 7이라고 얘기한 거고 곱이 10이라며 지금 우선 보기에 얘가 10이거든요. 이거 없애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x와 y의 합이 7인 걸 알 수 있었죠. 그럼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지금 합은 7이라고 그랬고 곱은 10이라고 그랬고 식을 작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두 근을 방정식에 해가 나온 것 같을 때 얘를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알파, 베타가 이 직선 위를 지나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때 K 값 구해라 라는 거네. 문제는 이제 간단해졌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 그러면 따라서 x와 y를 근으로 갖는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 그러면 t 마이너스 2와 t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돼서 t는 2 또는 5가 되죠.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x가 2고 y가 5다 라든지 x가 5고 y가 2가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긴 하는데 y 값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즉 2,5를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6. 그 다음에 OK 얘가 16. 따라서 K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 K 값은 2가 되었다. 자, 1236번으로 갈게. 대칭식의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닌가요? 더 있나? 자, 연립방정식 다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다일 때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뭔지 같이 봅시다. 문제는 이제 얘인데요. 1번식인데 2번식도 조금씩 고쳐줘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의 식들이네. 잠깐 볼게요. 1번식은요. 이렇게 되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y 빼기 3은 0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 x제곱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 예, 마이너스 2xy예요. 잠깐요.
얘가 마이너스 2xy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빼기 3이 0이래요.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a라 놓고 x 곱하기 y는 b라 놓으면 이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나오겠네. 뭐 나중에 식을 정리하더라도 이렇게 알게 되면 될 것 같고, 자 2번 식을 볼게요. 2번 식은 x 플러스 y의 전체단 제곱에서 xy를 뺀 값이네요.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는 1이라고 얘기한 거지. a제곱 마이너스 b는 1이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구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 a제곱 마이너스 b는 1이다. 결국에 이제 나와 있는 두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요 식과 체크한 요 식인데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이제 선생님 보면 여기 b가 요 식에서 b가 a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식에다 대입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퀄 0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얘랑 나오면 마이너스 a제곱 넘겨줘서 플러스 a제곱 넘어갔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넘어갔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로 이렇게 넘어가겠네.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나올 건 하나밖에 없네. 얘가 a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 됐다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군요.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b는 0이 되네요. b는 0이 됐어요. 그러면 합은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고 곱은 0이다 라는 얘기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0이고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 x 플러스 2y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죠. 이 경우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경우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되게 소심합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의 대칭식 1236번까지 다 풀이를 해드렸고요. 역시 대칭식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왔네요. 유형 15인데 연립방정식인데 역시 그러네. 1237번 같이 볼게요. 대칭식은 아니구나. 그냥 내용 잠깐 볼게요. 연립방정식의 해외 조건. 그냥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거나 그런 형태의 문제고요. 실근 혹은 얘기하면 판별식이죠. 2차식에 대해서는 그걸 그대로 이용해라 라는 겁니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수학상 뒷부분에서 얘가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뭐 선생님이 정리 안 하셔도 알겠지만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원에 접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때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지? y축이 있을 때 y의 절편이 마이너스 k잖아. 이때 k의 양수 k값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수학상 뒷부분까지 정확하게 하신 분들은 원의 중심에서 판별식보다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도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겠다. 선생님 전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은 굳이 지금은 꼭 이걸로 풀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선생님 이 문제에 한해서는 두 방법 다 한번 풀이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에서는 1번식을 1번식이랄 것도 없네. 여기 잘 정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대입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x 플러스 y 대신에 2x 마이너스 k의 제곱은 이렇게 되잖아.
그럼 5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나오는데 5 넘겨주면 얘가 되고요. 한 쌍의 해를 간다는 건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d니까 절반 2k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25가 나오네요. 그럼 양수 k 값이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k 제곱이 25가 나오니까 양수 k는 몇이야? 5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생각했던 원과 직선까지 거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원의 중심이니까 원점이죠. 이 식은 2x-y-k 이퀄 0. 그래서 거리 d는 루트 5. 그 다음에 00 들어가면 절대값 k가 되겠죠. 그죠? 이 거리가 루트 5여야 되는데, 그럼 절대값 k가 5가 나오니까 k는 뿔마 5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 양수 k 5 이렇게 얘기해주는 방법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선행이 좀 잘 된 학생들은 시험 보실 때 뭐 이렇게 푸는 것도 한번 생각해서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1237번 해드렸고요. 1238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인데 어쨌거나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잖아. 그러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근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수인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부터 볼게. 1번식은 y는 1번식 요겁니다. y는 2a-x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2번식에다가 2번식에 대입하는 과정에 화살표가 보기 좋지 않아서 2번식에다 대입을 한다. 이렇게만 할게. 요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2a-x의 제곱은 2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4다. 그럼 여기 x제곱 나오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뭐 2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죠. 식 넘겨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ax 2a 제곱 남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8 넘어오네요. 2로 나눠주고 갈까요? 그럼 2ax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실근을 가지니까 4분의 d의 판별식이 절반 a제곱 마이너스 얘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얘가 0보다 실근이니까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없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a제곱 없어지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a는 4보다 크거나 같으네. 그러면 a의 최소값은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 1239번으로 갈게. 합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x와 y를 근으로 갖는 2차 식을 또 작성하시는 거지. t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t 플러스 k제곱 플러스 7인데 얘가 0 허근을 갖는데 이때 xy가 허근이다 라는 거고요. 이때 모든 양의 정수 k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허근을 가지면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될 것 같고, 역시 4분의 d로 할게요. 짝수 형태라서.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얘가 됐고 얘가 0보다 적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k제곱 나오면서 없어질 거고 2k 플러스 1 나오는데 마이너스 6 되네. 그러면 k는 선생님 보니까 3보다 적네요. 그럼 양의 정수니까 k가 될 수 있는 값은 1과 2밖에 없는 거지.
합은 당연히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살피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구하는 것을 미지수로 정한다. 그 다음에 미지수 개수에 맞게 방정식을 세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미지수를 2개를 잡았어요. 그럼 방정식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미지수를 3개를 잡으면 방정식이 3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에 맞게 자연수, 정수, 대수 관계 등을 살펴서 문제에 알맞게 답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1240번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건물의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벽면을 이용해서 둘레의 길이가 26m인 담장을 세워. 둘레의 길이가 26m라는 얘기는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의 합이 26m라고 얘기한 거죠. 조금 떨어졌네. 그냥 이해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면 얘가 x가 되니까 둘레의 길이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죠. 2x 플러스 y가 26이구나 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의 넓이는 72제곱미터래요. 그러니까 x와 y의 곱은 72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대칭식은 아니기 때문에 합곱을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가로의 길이보다 세로의 길이가 더 짧다. 그러니까 x가 하고 y랑 비교해보면 y가 더 크다는 얘기고요. 이때 수영장 가로의 길이 y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네요. y를 구해라. y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x를 먼저 구하고 나서 구해야 될 듯 싶어요. 여기서 1번식에서 y는 26-x니까 대입하면 x 곱하기 26-x의 곱이 72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x의 조금 나오니까 저쪽 넘겨주고 플러스 26x 마이너스 26x로 넘겨주시고 72가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어디서 잘못했나요? 이게 잘못됐죠. 26-2x인데 선생님이 x라 썼어요. 여러분 왜 그랬나 그랬겠다. 자, 2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쪽 넘어가서 2x의 제곱으로 나머지는 똑같네요. 2로 나눠줄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2, 3은 6, 그 다음에 2, 6, 12 이렇게 되네. 36이다. 36이다. 4, 9, 36이죠. 됐네.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9가 0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x가 4면요. y가 몇이 되나 보면 8이니까 18이 되고요. x가 9면 9이 18이죠. 18을 빼니까 y는 8이 되네요. 근데 아까 y가 더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수영장의 가로의 길이는 18m.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 이제 1241번으로 갈게. 아침이라서 선생님이 목이 계속 잠기네요. 자, 그림같이 빗변의 길이가 15m인 직각 삼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식을 한번 써볼게요. 직각삼각형 나오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식이 하나 나오겠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5의 제곱 이런 식이 하나 나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나요? 이 꽃밭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1m씩 줄였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면 처음 꽃밭의 넓이보다 10제곱미터가 줄어들었대. 처음 꽃밭의 넓이는
2분의 1 xy인데 10m가 줄어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1m씩 줄이면, 그럼 1m씩 줄인다는 얘기는 2분의 1에 x-1, y-1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군요. 그럼 이 식을 좀 정돈해야 될 것 같아. 양변에 2를 곱할게. 그러면 xy-20 되고 2를 곱하니까 뭐 요거하고 요거 사라지고 얘는 20이 된 거지. 여기다 20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요거 정리하면 xy-x-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xy도 사라지네. 그러면 x 플러스 y가 21이구나가 됐네요. 요 식을 정리하면. 자, x 플러스 y는 21이고 x와 y제곱의 합은 19가 된다고 얘기한 거군요. 그냥 여기에서는 이렇게 갈게요.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되니까 21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15의 제곱이 된대. 그러면 2xy 넘겨주고요. 21의 제곱에서 15의 제곱이 된 거구나. 그럼 20이라고 15 더해요. 그러면 36이죠. 21에서 15를 빼면 6이 되죠. 그러면 xy는 2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3, 6, 18, 108이 되나요? 그래서 xy는 108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합은 21이고 곱은 108인 숫자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21t 플러스 108이 되는 거죠. 108이 되니까 이제 108은 여러 가지 숫자가 있잖아. t-12, t-9로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두 변의 길이는 12와 9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9m하고 12m 뭐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되겠죠. 답은 다음과 같으네. 그죠? 뭐 x가 10이면 y가 9가 되고 x가 9면 y는 12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는 꽃밭을 낀 두 변의 길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답을 정리해서 썼습니다. 자, 1242번으로 이제 가볼 수 있도록 할게. 1242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변수 만들기는 잠깐요. 변수 만들기는 가로가 x, 세로가 y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니까 뭐 100이 되는 거다. 요거식 하나 잡았고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다. 되게 쉬워졌네. 그러면 x와 y 합은 14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죠. 둘레의 길이가 28이니까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엔 대입해서 계산을 해버릴까요? 합곱 이용할까요? 합곱 이용할게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10의 제곱이고 14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10의 제곱. 따라서 2xy는 14의 제곱에서 10의 제곱 뺀 거. 그러면 24하고 빼면 4죠. 그러니까 14 플러스 10, 14 마이너스 10. 따라서 xy는 48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따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48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지. 6, 8이 48이죠. t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8. t가 x와 y인데 얘가 6하고 8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긴 변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돼?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1243번 볼게. 길이가 160cm인 녹근을 두 부분으로 잘랐대요. 그래서 우선은 길이가 160cm인 녹근이니까 두 부분 잘라서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cm, Bcm인 A가 좀 길다네.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노끈을 이용해서. 그러면 쌤하고 보시면 이제 A센치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정사각형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 이제 또 요렇게 크게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A가 크니까 요 길이가 A로 보시면 되겠네. 그지? 얘가 B고요. 이렇게 됐다. 노끈 160cm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에 노끈의 길이는 얘는 4A가 들어갔을 거고 4B가 들어갔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160이 됐다고 얘기한 거라서 A와 B의 합은 40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은 850이래요. 그럼 A제곱과 B제곱인데 850 이렇게 나온 거구나 라는 거지.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얘는 합곱을 이용하지 않고요. 뭐 꼭 합곱을 꼭 이용해야 된다라는 규칙은 없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볼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0 마이너스 A의 제곱이 850. 숫자가 약간 크죠? A제곱 나오니까 2A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80A가 나오고 4, 4, 16 하면 1600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850 나와서 정리해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쪽에다 쓸게. 따라서 2A제곱 마이너스 80A 850을 빼면 750이 되죠. 플러스 750. 약분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 40A 약분하면 2, 3은 6 2, 7이 14 2, 50 이렇게 되는구나. 375가 되겠어요. 375가 어떻게 되나요? 5, 6, 35, 7, 2, 35 35, 5, 25 이렇게 되나요? 그럼 25 5, 1은 5 5, 7, 2, 35 잠깐만요. 5, 1은 5, 5, 25 이렇게 되는구나. 자, 미안. 예. 25하고 15. 선생님도 참. 다음 같아져서 여긴 지울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A-25랑 A-15 이퀄 제로가 된 거지. 그럼 이것도 지워서 이제 정리가 끝났고. 이때 A 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긴 거라며. 그러니까 A가 25면 합해서 40이니까 B는 15가 되고 A가 15면 B는 20인데 선생님이 A를 큰 걸로 봤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몇이다? 25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44번으로 갈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는 원기둥 모양의 용기에 대하여 이제 두 식을 알려준 거지. 요식과 요식을 알려주고 나서 부피를 구하래. 부피는 뭐가 될까? 부피는 원기둥이니까 파이 R 제곱 H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용기의 부피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의 반지름과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지. 그지?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돼 있다. 자, 그러면 R을 계산해 보니까요. R은 8-2H래. 그럼 요거를 요 식에다 대입하자. 그러면 8-2H의 제곱 마이너스 2H의 제곱이 8이 되는 거니까 4H의 제곱 나오면 2H의 제곱 낫겠고 4, 8, 32, 32H 8, 8이 6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8 빼주면 56이 되겠지. 8이 넘어와서 빼주면 이렇게 돼서 H의 제곱 마이너스 16H 플러스 2는 4 2, 8, 16 이렇게 되는가? 14 곱하기 2가 되겠구나. 그죠? H-14, H-2 그러면 H가 14이거나 인데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니까 H가 14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H는 2가 되고 반지름은 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용기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 그러니까 32파이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제 1245번으로 가봅시다. 1245번은 내심이 나오지, 내심. 빗변의 길이가 26인 어떤 내심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반지름이 4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직각 삼각형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차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였네. 1245번의 경우에 빗변의 길이가 26이라고 그랬고 내저번에 반지름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이 길이를 x라 놓게. 그럼 요 길이가 y가 되잖아요. 그럼 식이 하나 이제 덜렁 나오네. 뭐가 나올까? x 플러스 y 제곱은 숫자 좀 큰데 26의 제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가 있는데 이 경우 한번 잠깐 봐봐.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연결하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나올까? 여기서 보면 반지름이 그러니까 4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를 높이로 보면 밑변이 x, 반지름이 4가 되는 거란 말이야. 밑변이 x, 반지름이 4. 그죠? 또 다른 삼각형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이 3개로 보고 선생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넓이는 2분의 1 xy가 되지? 파란색이 되죠. 2분의 1 xy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돼. 그런데 세 삼각형의 넓이로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4잖아. 다 똑같고 요거 밑변 x가 되고 밑변 y가 되지. 요 삼각형이요. 높이 26.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y,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6 얘네들이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니까 이건 풀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계산이 됐어.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2분의 1, 2분의 1이 약분돼서 없어졌잖아. 그러면 x, y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y가 나오고 4, 6, 24, 4, 2, 8이니까 얘가 10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작성이 가능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제 정리해 보는 거죠. x 플러스 y를 a라고 하고 x 곱하기 y를 b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위에 첫 번째 식, 요 식을 1번식이라 할게. 그럼 1번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얘가 요렇게 되겠고 2번식은 b 마이너스 4a가 뭐가 된대? 104다 라고 얘기한 거구나. 이제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좀 숫자들이 커서요. b는 4a 플러스 104가 되겠죠? 그러면 대입해서 a제곱 여기다 대입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대신에 4a 플러스 104 26의 제곱 이렇게 되겠구나. 26의 제곱.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8이 되죠. 네. 26의 제곱이니까 몇이 되지? 6, 6이 36, 6, 2, 12, 15, 2, 6, 12, 2는 4, 5, 676이 되는군요. 그러면 676이 이쪽 넘어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마이너스 884가 되지? 그럼 이거 지우고요. 마이너스 884 이퀄 제로 이렇게 된 거지. 884를 우선 4로 보이죠? 4, 2, 2, 1 이렇게 되나? 221도 좀 낯선 숫자인데 1
11은 아닌 것 같고 12, 13, 13, 13으로 나눠지나요? 221, 13 쓰면 90일이죠. 3, 7이 20일. 되는구나. 그러면 4 곱하기 13, 17이 되네. 이게 적당히 이제 맞춰줘야지 뭐. 8이 나오게끔 잡아주면 되는데, 26하고 34가 되는 것 같지? 됐다. 그죠? 26, 34. 그러면 이 식이 인수분해 되는데, A-34, A 플러스 26이 되는 거죠. 자, A가 뭐였냐면 X 플러스 Y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X 플러스 Y가 34가 됐고 X 곱하기 Y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B가 꽤 크구나. B가 4 곱하기 34니까 4, 4, 16 4, 30, 136 더하기 104가 되네요. 그러면 X 곱하기 Y는 230, 24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240. 그러면 x와 y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따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34t 플러스 240이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 물론 요 합곱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겠지. 차는 그냥 계산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왜냐면 보니까 24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래서 x가 24면 y가 10이 되고 x가 12면 y가 24가 되겠군요. 어떤 경우든 차는 몇이 나와? 14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x-의 y의 값은 14.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이 14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네. 계산이 약간 복잡했네요. 1246번으로 가볼게. 1246번. 자,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BCD하고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ABCD가 그림과 같이 이제 겹쳐진 거지.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A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겹쳐졌으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잠깐 볼게요. 요 길이가 뭐냐면 요 길이가 A거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B-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B-1이고 여기는 A고, 그러면 얘 더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했더니 5가 됐다는 얘기니까 A와 B의 합은 현재 6인 것은 알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알게 됐고요.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얘 넓이가 지금 뭐가 되냐면 요 넓이요. 요 넓이가 우리가 볼 때 1 곱하기 A니까 A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A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정사각형 넓이 EFGH 그러니까 요 B의 제곱이죠. B의 제곱의 넓이의 4분의 1이래.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네. A는 B의 제곱의 넓이의 4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식 두 개 써보면 A 플러스 B는 6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B의 값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B의 값을 계산합시다. A는 6-B네요. 대입합시다. 위에 식에다 대입해서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여기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지금 띵띵띵. A는 6-B였었죠. 6-B.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6-B는 4분의 1 B의 제곱이 됐고 4 곱하면 24 마이너스 4B는 B제곱이 되죠. 그럼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24 이퀄 0. 자, 그런데 여기까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요거는 보기를 봐도 근의 공식을 근을 구한 거네. B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4죠? 마이너스 AC 플러스 24 이렇게 되는구나. 4, 7이 28이니까 2루트 7이 되겠구나. 근데 B의 값이 A보다는 크다고 그랬거든.
그 양수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7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답이 둘 중에 하나니까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자, 1247번을 볼게. 자, 1246번 정리됐고 1247번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끼리 연립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크게는 이제 보통은 인수분해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얘기를 들어드리면 뭐 좀 과감하게 쓰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가 x제곱 플러스 뭐 3xy 플러스 y제곱이 4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0이 될 때 x와 y가 같다라든지 얘가 x가 2y와 같다라든지 해서 얘를 갖고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구하거든.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상수항이 살아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있거나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창을 소거하여 이창 없애기, 이창 소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창 무슨 법? 소거법. 밑줄 쳐놓게 이창 소거법. 그 다음에 또는 상수항 소거법을 써요. 둘 중에 어느 게 편한 거는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꼭 뭐 이럴 때는 이걸 써라 그러는 건 아니고 둘 다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모양을 만드냐 1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1차식을 만들어서 문제랑 연립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7번을 같이 볼게요.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상수항을 없애도 좋지만 상수항을 없앨 경우에 여기다 이제 보통은 요 위에 식에다 2를 곱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2가 돼야 뭐 없어질 거 아니야? 뭐 2x의 제곱, 2y 제곱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빼도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를 제외하고 최고차항 소거법을 쓰는 게 좋겠지. 그럼 최고차항은 두 식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빼버리기만 해도 되죠. 그래서 두 식을 선생님은 바로 빼버렸어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없어지니까 지금 밑에서 위로 뺄까요? x에서 뺄 거 없으니까 x가 됐고 y 빼기 2y니까 마이너스 y가 됐고 2에서 1을 빼면 1이 되는 거죠.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땡큐죠? 그 y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서 두 식 중에 여러분이 편해 보이는 식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그냥 위의 식에다 할게. x 플러스 y 대신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y 대신에 x 마이너스 1. x제곱 x제곱 2x제곱 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x 여기는 플러스 x 없어져 버리네. 그 다음에 상수항 1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어요. 그래서 x제곱이 1이 되니까 x는 1을 갖던지 x가 1이면 y는 0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을 갖겠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합의체드는 그러면 1밖에 나올 게 없죠. 그래서 x와 y 값의 최대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여기서는 최고차항 소거법을 사용했고요. 여기서의 최고차항은 x제곱이고 여기서의 최고차항은 y제곱인데 우리는 최고차항 소거법을 쓰기보다는 상수항 소거법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1번식 둘 다 2차식이니까 1번식에다 2를 곱할게.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쪽은 6이 되고요. 2번식 그대로 y제곱 마이너스 xy는 6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을 선생님과 같이 빼버리겠지. 뺐습니다. 그럼 6은 없어지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0 뭐 이런 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가 문제 풀기가 좋죠.
둘 다 y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얘가 0이 됐다는 건 두 가지일 거 아니야. y가 마이너스 2x거나 x와 y가 같다일 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제일 처음 y가 마이너스 2x일 때를 생각해 볼게. 선생님 1번식에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네. 그러면 3이 되니까 3x의 제곱이 3, x제곱이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y 값은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가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여간 이렇게 되면 a제곱과 b제곱이 어떤 경우를 해도 5가 나오는구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x와 y가 같다일 때를 잠깐 보니까 1번식에다 집어넣으니까 x제곱 빼기 x제곱이 3이래요. 그러면 얘는 성립하지 않는 게 되니까 답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네요. 1248번 해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 1249번이요. 최고창은 x제곱과 y제곱이 둘 다 있어서 최고창 소거법 쓰기에는 불편하죠. x, y제곱 동시에 없어지진 않으니까. 또 xy도 있고. 그래서 얘는 상수항 소거법을 쓰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상수항 소거법 쓰기도 약간 불편한 부분이 약간씩은 있다. 그지? 1번, 2번 뭐 하면 되지. 자, 1번식에는 선생님이 2를 곱할게.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4x의 제곱 6xy 2 곱했죠. 이 y제곱이 6이 됐고 2번식에는 3을 곱할게. 3x의 제곱 3, 5, 15xy 3, 4, 12y 제곱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됐네. 두 식은 당연히 더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7x의 제곱 플러스 21xy 플러스 14y 제곱은 0. 7로 나눠지니까 x 플러스 3xy 플러스 2y 제곱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 플러스 2y x 플러스 y 이퀄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일 먼저는 x는 마이너스 2y와 같도록 문제 하나 풀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x가 마이너스 y와 같도록 풀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0이 되는 경우 얘가 0이 되는 경우 두 가지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식 중에 선생님은 2번식에다 대입할게. 2번식에다 대입하면 x가 여기에 2y가 들어가니까 4y의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10y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이 마이너스 1에 그러면 y제곱이 1이 되네. 그럼 y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2가 되겠지. 자, x하고 마이너스 y가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대입해 볼게. 2번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쓸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y제곱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죠. 마이너스 5y 제곱 플러스 4y 제곱이 마이너스 2. 그냥 얘는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겠지. 따라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두근의 차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두근의 차 둘 다 3이 되죠.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이구나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1249번까지 풀이를 해드렸고 자 이제 유형 18 공통근이 나와요. 공통근은 두 방정식의 공통근 그러니까 두 방정식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근을 당연히 공통근이라고 하거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통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이면 둘 다 0이 되니까 둘을 갖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연립하여 공통근 또는 미지수인 값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구한 값이 조건에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1250번을 선생님과 같이 계속 볼게. 자, 보통 문제를 풀 때는 공통근을 알파라고 할 때 양수인 공통근이 알파이면 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a 이퀄 제로 이렇게 푸는데 식을 뭐 또 바꿔줄 필요가 불편하거나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서술형이 아니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 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a는 0 얘를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푼다. 근데 이제 최고창을 없애도 공통근이 뭐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건 아니잖아. 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a를 우선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 1번식에 2를 곱하고 2번식을 어떻게 할까? 바로 빼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2를 곱했어요. 이렇게 곱하고 나서 선생님이 두 식을 빼볼게. 자, 뺐죠? 그러면 여기 x제곱 내려오고 마이너스 3x 내려오고 2a 없어지니까 0이 됐지. 그러므로 x의 x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그럼 x가 0이든지 그럽니다. 0이든지 그러면 양수인 공통근이니까 0이 될 수는 없고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3이 두 식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 그러면 첫 번째 1번식에 들어가니까 요 식에 9-3 플러스 a가 되죠. 그럼 따라서 a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6인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러니까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그 위에 그 밑에 1251번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창 소거법 또는 상수항 소거법이거든요. 식을 위아래로 잠깐 써볼게.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이퀄 0. 해설을 보면 공통근이 알파라고 할 때 그래서 다 알파로 바꿔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푸시고 객관식일 때는 자, 근데 상수항은 없애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 최고창은 그냥 빼면 없어지니까 선생님하고 최고창 소거법을 활용해서 빼버립시다. 그럼 여기가 a-3x가 내려오겠고 3-a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a-3 인수분해를 하면 공통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a가 3이면 어떤 결과를 갖느냐면 이 위의 식과 여기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어때?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라 공통근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3인 것은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아닌 거죠. 따라서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x가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통근이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이 1을 양식 중에 하나에다 대입하면 3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자, a 값은 마이너스 6인 거 알았고 공통근은 1인 거 알았고 그래서 요게 알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얘하고 얘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1251번은 1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252번 갈게. 1252번.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느낌이 오죠? 이창 소거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자, 위아래로 쓸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더하기 4k 이퀄 0 하고요.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이퀄 0 그래서 두 식을 뺐어요. 자, 빼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3k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없어져서 마이너스 3kx가 됐네. 그 다음에 플러스 3k가 됐네. 요런 식이 나오네요.
그러면 3kx 마이너스 3k가 0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3k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0이든지 x가 1이면 공통근을 가져라는 얘기인데 이제 따져봐야 돼. 조건에 맞는지. 역시 얘도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k가 0이면 요거 없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요거 그냥 이렇게 할게.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x. k가 0이면 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럼 똑같아져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라 위아래식이 똑같으니까 2차식이니까 두 개의 공통근을 갖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구나. 그럼 공통근 알파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1이구나를 알게 됐고요.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러면 3 마이너스 k 플러스 1 더하기 4k는 0 이렇게 되잖아. 3k 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이면 2가 되네. 마이너스 2. 그럼 k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 문제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3 곱하기 이렇게 되나요? 3 곱하기 k가 마이너스 3분의 2였고 공통근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었구나가 된 거죠. 자, 공통근 문제 다 풀이를 해드린 것 같고 드디어 이제 적중 문제들이 들어오네요. 적중 문제. 적중 문제는 지금 영상이 1시간이 넘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